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게 네. 확 끌어나요. 지금 꿈 꿨는 것 같이 예, 예. 끌어나요. 그랬어요? 예. 예. 이게 확실하게요. 네. 확실하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오늘 꿈 꾼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밤에 꿈 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꿈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통해서 꿈이 생겼구나. 근데 꿈은 깨고 나면 어때요? 깨고 나면요. 예. 깨원하고 뭐. 꿈은 꿈에서 깨어나면은 예. 현실이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그 예, 허무하죠. 똑같아요. 우리 삶도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살으면 꿈꾸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꿈에서 깨어나는 거냐? 내가 말할 때는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가만히 있을 때는 숨이 어떻게 쉬는지 알고, 몸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걸을 때는 발이 움직여서 발바닥에 닿는 감각을 알고, 먹을 때는 씹으면서 무슨 맛을 느끼고 먹는지 알고, 일할 때는 내가 손발을 어떻게 움직여서 일하는지 알고, 잘 때는 자는 걸 알고,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걸 아는 것. 이게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꿈은 아무리 좋은 꿈도 꿈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똑같아요. 생각도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좋은 생각할 때 기분은 순간 좋아요. 나쁜 생각하면 나빠요. 그러나 좋은 생각한다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나쁜 생각했는데 마음은 나빠요. 마음이 나빠서 내가 욕을 했어요. 싸웠어요. 싸운 게 현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명상의 포인트예요. 명상의 중점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지극히 나의 삶의 현실로 딱 돌아와요. 생각이 아니고 고민이 아니고 현실로 딱 돌아와요.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나쁜 일을 끊고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일을 해도 그에 따르는 결과는 내가 받고, 나쁜 일을 했을 때도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결과도 내가 받는 거라서 이 법칙, 이 진리, 요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스스로 자꾸 만들지 않아요. 왜? 내가 왜 괴롭게 자꾸 그걸 만들어? 우리는 되게 영리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쁜 생각하는 거를 모를 때 순간 나쁜 생각인 게 이 법당만해져요. 그죠? 그랬을 때 뭐가 나가냐? 인상이 굳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손,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폭력이 나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몰라요. 수행을 안 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욕을 했을지라도 내가 대학 안 했으면 됐어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결국은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입을, 내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게 명상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우리가 큰 잔치를 했는데요. 예. 큰 잔치를 했는데요. 이제 잔치를 한참 하고 이래 있는데 이제 그 도복을 검은 도복을 입고 갓을 쓰고 이래 문을 탁 열더니 이제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뭐 다 나가시더라고요. 잔치를 했는데 다 나가신 후에 그 도복을 입은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목에 앉고 옆에 또 날씬하게 또 도복 입은 분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이제 시담고 뭐라 하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은 까만 도복 입고 까만 갓을 쓰면은 우리가 보통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을 탁 여니까 우리 뭐 잔치를 했는데 그분들 다 나가신 뒤에 들어가서 안목에 이래 도복 입은 걸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앉고 이제 옆에 말끔한 젊은 분이 또 도복을 입고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나를 이래 쓰다듬고 이렇게 그분은 도복 입었어요. 두 분 다요? 예. 근데 한 분은 젊은 분이고 네. 한 분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큰형님하고나 큰아버지는 둘째 큰아버지고 이거는 큰형님이거든. 내가 사촌가인데 이 사촌가는 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화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 생각에 꿈딱 깬 다음에는 죽었어도 돌아갔었어도 그거 가면은 이제 이 사회에서 하는 그런 그거 있구나. 나는 그래서 내 혼자 생각만 했어요.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래서 얘들 뭐라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 쓰다듬어 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마음이 무거워요. 좋죠. peon하죠. 고생한다면 그런 식의 탁 뜨더라고. 니뭐 고생한다든가 뭐 이런 마음이 팍 뜨는 지금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큰아버지하고 큰형님하고 오셨나.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예. 근데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요. 이거 큰아버지도 그렇고 이거 형님이 그렇고 사촌님이 둘째 큰아버지도 그랬는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랬는데 그 소리를 모르고 그냥 꿈은요. 네. 그냥 많은 의미를 붙이지 마세요. 그냥 꿈이구나. 근데 지금도 뿅한 게 네. 기분이 나갈 것 같아. 그냥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내가 자꾸 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꿈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면은 네. 자꾸 꿈이 꿔져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붙이게 돼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꿈이지 깨고 나면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에 자꾸 속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 집안에서 몽중가피라고 해서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한다든가 수행을 잘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가피가 따르는 꿈을 꾸기도 해요. 네, 가피가 따르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이런 꿈을 꿔서 이런 기도 회향하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이 많이 깨끗해졌나 보다.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막 너무 좋아서 그게 꿈이 이런 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꿈은 꿈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잠 잘 때도 알아차리고 자고 일어날 때도 알아차리고 명상이 이어지면은 사실은 꿈이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는 꿈을 안 꾸기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지금 얼굴 표정은 어떤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어떤 소리를 듣고 있나? 손,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을 바라보시고 알아차림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건 다 핑계예요.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수행하는 방법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화장실에 가서 잠시 앉아 있을 때 사실은 누구나 다 수행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 명상 수행을 하잖아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생겨요. 왜 면역력이 생기냐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면역력을 파괴하는 것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시절에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수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되던 가게도 문 닫게 되고 하던 일도 없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도 못 다니게 되고 이럴 때 사실은 낙담하고 죽겠다 하시지 말고 명상하셔야 돼요. 명상하면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현되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 코로나 시절인데도 뭔가가 이 명상을 통해서 지혜 공덕이 생기면서 묘하게도 아슬아슬 헤쳐나가는 가피가 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는 진짜 필요해야 될 게 명상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긴장하지 않은 국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서. 또 나만 걸려서 고생하고 세상을 떠나면 고만인데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생 관리, 철저한 그 코로나 규칙 이런 거를 잘 지키는 것이 내 관리를 잘하는 거고 우리 가족과 이웃까지도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나 수행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최대한으로 줄일 때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으면 자동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안목이 생겨요.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일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질이 나빠지거든요. 나빠지면서 싸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이 예민해서 말이 거칠어지니까 상대도 나한테 트집을 잡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점점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도 이런 기회 수행하시고요. 일이 정말로 나는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 더 명상하시고요. 또 나는 정말로 우리 집안이 늘 전쟁터 같고 늘 싸워서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은 더 필히 명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나는 먼저 그 스님 말씀하시기를 금절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좀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 장기 보내는 게 목적. 좀 전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아들 장기만 보내시면은 그 이제 스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모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후회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좀 그때보다 조금 좋아졌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꼭 장계를 올해 하면 뭐 이제 후달이니까 내일이라도 좀 가게 뭐 어떤 방법으로도 가게 했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러면 보살님이랑 두 분이서 잘 의논하셔가지고 잘 의논. 보살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요. 진짜 착한 부인을 두셨네요. 착한 보살님을 두셨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좋은 마음을 탁 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또 딱 믿으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 그래 먼저도 약속을 했는데 나는 들어줬어요. 아들하고 약속을 왜 들어줬냐면 올 12월까지 나가기를 했어요. 12월달 이제 12월달이잖아요. 다음 달은 이제 다음 12월 그렇죠. 예. 12월인데 그래 12월달에 나간대요. 나가면 그럼 나는 돈 얼마 줬구만. 돈 좀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5분의 1은 놔두고 4는 줬어요. 4를 주면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나가라. 나가면 계약할 때 잔금 치를 때 다 줬구만. 이랬는데 다 줬어요. 다 줘도 뭐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냉탈해요. 돈을 다 주면 나간다. 이제 서로 약속이 다 되는 거. 11월 달도 나가겠다. 5분의 1만 나가놓고 4는 줬는데 돈을 더 줘가지고 그런가 보다. 돈 더 주면 그럼 잔금 치를 때 내가 줄 거만 1 남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1까지 다 줘버렸어요. 다 줬는데도 냉탕이라요. 금년에만 되면 일주일에 5일만 일하니까 금년날만 되면은 놀러 나가보고 밤에 뭐 1시나 2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결혼할 마음은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자기가 돈을 15만 원, 150만 원을 주고 소개서에 왜 소개하는 이거 있잖아 왜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 보살님이랑 의논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본인이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서 나는 굳이 옆에 사람을 두고 싶지 않다든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애써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본인은 하고 싶은데 아직 인연이 안 닿았다 그러면은 해보는 게 좋고요.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하실 때 부처님께서 너무 이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수행을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금식을 그만두고 이제 수행을 다시 바꿔야 몸을 추슬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인이 자기도 결혼하고 싶어서 미움 죽을 올린 거예요. 이거 얘기 들으셨죠? 미움 죽을 올린 거예요. 그걸 드시고 다시 깊은 산매에 들어서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신 거죠. 더군다나 부처님께나 조상님께 공양을 올려서 손해 본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큰 복을 짓는 방법이죠. 예.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내보내는 게 낫겠어요. 그냥 안 나가는 걸 생각이 나가라고 그러고 이게 자식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보내는 부모 마음도 불편할 거고 억지로 내쫓아서 쫓겨서 나가는 자식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줬는데 그럴 때는 이제 돈은 이미 주셨으면은 내버려 두고 다음에 안 주면 되잖아요. 어떤 집을 얻는다든가 산다고 할 때 안 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걸 공포를 해야죠. 나는 너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준다. 예.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뭐 하는데 그냥 나도 그래. 왜 그러냐면 나이가 42살이 되도록 부모님 밑에 있는 그 아드님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나는 편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 해주고 친구들 놀러 가자고 집에 따도 전화 오면은 가보고 뭐 빨래 다 씻어놓고 다 해놓고 뭐 신경 쓸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민규 오면은요 그렇게 좋아 그래요. 이뻐라 해요 조카를. 둘이서 붙어가지고 뭐 모욕도 다 시키고 그 애기도 다 민규 동생도 다 시키고 그렇게 당시로 그래요 애기를. 장가 가고 싶은가 보다. 예. 그런데 장가는 가고 싶은데 그 배필이 안 나타나나 봐요. 그러면 한 번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냥 내버려 네, 내버려 두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손님 말씀대로 다 따를 테니까요. 네네. 내인 중으로는 참게 스님이 뭔 일이 있어도 스님이 한번 복을 줘 보세요. 예. 본인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다행이네요. 예. 근데 요즘은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으면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결혼에 대한 어떠한 뜻도 없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분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건 막었는데 우리 식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절에 보살님이 다니는 보살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호강 가다가 어제 행사 때는 왔어요. 왔는데 그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없고 보살님이 있는데 딸이 셋인가 이래요. 근데 둘째 딸은 결혼했어요. 그런데 맏딸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데 이제 됐어요. 이제 되는데 빨리 잡아들여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빨리 데리고 가래요? 빨리 잡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유, 나 무슨 소린가 했어요. 한 6개월인 한 3, 4개월인가 그래는 잘 댕겼어요. 서로 다 좋아가지고 서로 잘 댕기는데 어느 날 그 저기 갔는데 찜질방 갔는데요. 찜질방 갔다 오더니 파토가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 내가 평소에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을까요? 내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콩깍기가 껴서 그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표현이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게 연분인 거예요. 아직 아드님이 그걸 못 만났나 봐요. 근데 인연이 아니면 자꾸 뭔가가 트집을 잡아요. 어떤 기준을 두고. 그죠?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딱 생겨버리면은 이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결혼은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좋아.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계속 정성을 들이잖아요. 구애를 하잖아요. 그죠? 아주 싫은 게 아니면. 그러면 우리 아드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내성적이죠. 내성적이죠. 내성적. 표현력이 부족한가요? 예. 자기 할 말만 딱 하는 거예요. 농담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자기 딱 할 말만 하고 그 뭐 저 흐지부지하게 사실은 뭐 뻔해요. 웃고 좋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42살에. 그러니까 조카만 예뻐서 조카하고는 잘 지낸다면서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아내나 자식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죠? 응. 엄마 아빠하고는 재밌는 이야기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야단만 맞고 또 밥만 써도 말도 한마디 안 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서로 밥만 먹고 서로 그 밥먹을 때만 얼굴 보지 그 뒤에는 보지도 못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젊을 때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한 번은 혼냈는데 그게 아주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세 식구인데 집주가 세 식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문을 콕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 잠가버려요. 방금 집에만 들어오면. 그래 그게 놀래가지고 그런 건지 뭐 왜 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마음에 이렇게 상처나 그렇게 내가지고 그런 건지. 꼭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예. 엄마 아버지가 모르는 우리 아드님의 마음에 예.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부모님하고 살면서도 문을 잠근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들 오면 문제를 놔요. 애들 오면. 근데 또 어떤 원인이 없는데도 부모님이 내 방을 그냥 노크도 없이 쑥쑥 들어와서 나를 참견하고 할까봐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제가 그 가는 보내고 그랬으면은 그거 아무 참 소원이 없겠는데. 그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스님인데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걸 지금 강기를 내보내라고 지금 후따라 나가라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내 말은 들어요. 나가라면 나가라. 그럼 내 축구 니하고 내하고 약속했으니까 자기도 자기 말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또 네가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이 12월 달까지 몇월 달까지 이 결혼 안 하면은 문을 잠가본다. 잠가볼게네. 네 필요한 거는 내놓고 필요한 거 안 하면은 장갑본다 이래 해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걔가. 걔도 수험을 한 50군데 만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카톡에다가 휴대폰에다가 그걸 다 해놨대요. 그걸요. 그걸 다 해놔가지고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문방구를 하니까 오후에도 보고 오전에도 보고 이래가지고 출연하고 낭주 출연해가지고 하는 게 사원을 내는데 마음이 한계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 자기들이 좋으면 돼요. 네,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잘 살아요. 네. 조금 못 살아요. 지금도 애 둘이 나는데 조금 못 살아요. 다행이에요. 그저께도 데리러 왔어요. 우리 집. 다행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서 예예. 다행이에요. 안 살아도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애들이 큰 게 있고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요. 예. 근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내들이.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나요? 네. 우리 그러면은 점심 먹읍시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